보시면 저희 애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밑에 중학생 애들도 지금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좋은 선례들을 이제 가지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교정 교육과정으로 해서 문이과 통합이 되는 내신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이과랑 문과를 좀 나눠놨고 어떤 과목들은 전 과목으로 같이 돌리고 어떤 과목은 이과 애들끼리만 나누고 완전 통합은 아니고 부분 통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현재 이제 저희 애들이 보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 과목은 현재 고3 애들을 가지고 있는 기본 형태는 유지를 하되 과목만 좀 달라졌어요. 과목만 좀 달라져서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하가 안 보는 유일한 학년이라고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년부터는 기하가 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올해 가고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제 이과생들이 보는 게 가형이고 문과 애들이 보는 게 나형인데 저희는 주로 가형 애들이 다녀요. 저희 학원에. 가형에서 보는 공통 과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수학원 배웠죠? 수학원 언제 배웠죠? 네, 1학기 때 배우는 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투를 안 들어가고 그냥 확통을 들어가요. 확통을 여고는 지금 2학년 때 했는데 남고는 기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확통을 아직 안 배운 상태고요. 이게 지금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차별화되는 과목이 여기가 미적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지금 수학 2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교육 수준은 지금 수학 1 배우고 그 다음에 2 배우고 그 다음에 미적 배워라. 지금 이렇게 지침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확통은 별개. 얘는 선택 과목. 기하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수학 2가 가형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또 얘기는 못해요. 이제 수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으로 치면 미적분 1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지금 미적분 2에 해당하거든요. 미적분 1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다항함수, 간단한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만 다루는 거고 미적분 2는 초월함수부터 얘기해서 제가 그보다 이과생들이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게 지금 함수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 이거 가지고 그냥 함수 바꾸면 내용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깔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살짝 녹여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러라고 얘기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는 아마 여기서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이제 가장 급한 게 남고예요, 사실. 여고는 그래도 지금 확통까지 2학년들 다 끝내놨기 때문에 미적분 좀 하면서 같이 이제 정시 병행하는 게 되는데 지금 남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학년 때 확통을 하는데 기하를 해가지고 지금 3학년 때 확통이랑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이 많이 버겁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히려 또 보면 미리 배웠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배우는 김에 이게 수능 나온다. 차라리 고3이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그걸 살려서 그대로 쭉쭉 해서 그냥 이거 1년치 그냥 쭉 가자. 또 제가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굳이 너희가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시 자체가 저희가 이제 기하가 없어서 큰 부담은 줄었어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공간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 공간 도형도 많이 없어져서 애들이 수학을 배우기에는 그래도 오래 간 친구들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점을 좀 잘 살려서 미적분 기출 문제들이 사실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이제 재수는 솔직히 저희가 웬만하면 한 해에 바로 보내는 어머님들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준비해서 대학 가는 게 학종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수시 카드가 있고 정시 카드가 있다. 작년에는 수시 비율이 진짜 심했어요. 작년에는 거의 80%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 78.6?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8대2의 비율이어서 웬만하면 수시로 거의
현역인 애들은 웬만하면 수시로 가지 않으면 정시로 갔을 때는 너무나 그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웬만큼 애들 수시에 많이 맞춰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점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정시를 확대하겠다 얘기하고 통합을 해서 이제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이제 현재 중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종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기부 이런 거 안 보겠다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시도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요. 막 극단적으로는 못하고 이게 70%까지 갔고요. 내가 30%까지 갔는데 우리가 수시라고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좀 카드를 찾아보면 학종이 있고 교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쓸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논술 하고 나머지 기타들이 있어요. 적성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적성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적성을 폐지를 아예 했고, 근데 뭐 이제 위에 너무 이제 적성으로 사실 이제 유지가 많이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특별한 학교들 있잖아요. 가천대. 녹화중이긴 한데 이게 매번 적성 시험 볼 때마다 건물 하나씩 새로 짓는다는 그렇게 유명한 이곳이죠. 여기가 지원율이 3,000명이 넘고 이게 몇천 막 몇백 대 1 이렇게 가는 대학이에요. 여기는 지금 거의 적성 위주로 해서 애들을 정말 많이 뽑고 있는데 여기는 그만큼 가기가 많이 힘들기는 한데 거기 대표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애가 만약에 수학을 너무 잘한다. 수학을 진짜 잘한다. 하면 올해도 아마 여기는 유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이게 비슷한 점수대여도 영어나 이제 국어보다는 수학 점수가 많이 맞았을 때 그거를 좀 뽑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좀 우수했던 친구들은 이걸 이용해서 많이 갔고 올해는 거의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율은 여기가 44% 정도 되고요. 여기가 지금 8% 정도, 여기가 12%. 이렇게 여기가 한 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타는 뭐냐면 예체능 계열 애들 있어요. 예체능 애들 실기 봐서 가는 거. 그거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뭐 적성이나 여러 가지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한테 해당되는 요소가 아니고 논술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고2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근데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한다 우리 애가. 그러면은 조금 몇 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좀 몇 개 기출을 문제를 가지고 얘가 이해가 가면 그런 투자할 만해요. 근데 얘는 아예 좀 대학 논술, 대학 수학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희 애들이 쓰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쓰게 되는 건 요걸 거고, 요거 다 합치면 52% 되고, 정시는 30%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수시랑 정시를 같이 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병행하고 어떤 카드가 우리 애한테 잘 맞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도 왜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고대는 좀 이제 특이했어요. 이번에 교과를 유일하게 좀 늘렸어요. 지금 교과 되게 없애는 추세기는 한데 이제 학종이 아예 최저를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현재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학종이랑 정시를 좀 같이 데려가야겠다. 근데 사실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이제 강남권이나 어디 좀 미리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고1 때 들어올 때부터 이미 들어갈 학과와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1 때부터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짜서 동아리든지 아니면 기타 활동들을 미리 독서나 이런 걸 다 채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3년을 미리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승산이 있는 그런 싸움인 거죠. 학종은 사실. 이제 뭐 미리서 이제 알고서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고 고2 때 돼서 좀 해볼까 하고 고3이 돼서 이제 좀 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제 미리 고1 또는 고2 때부터 저희 이제 대원에서 미리 좀 이렇게 점 찍어놓고 애들을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학종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학업 중심이 있고 진로 중심이 있어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뽑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무조건 항상 우수했어만 뽑는다 그것도 아니고 성적이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좀 적어서 3등급이더라도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 그 아이한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점점 가면서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을 했다. 이 부분에 플러스 점수를 줘요. 이제 이런 게 보이는 생기부라던가
아니면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제 너무 가고 싶어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기타 활동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니까 아 그래 조금 내용은 어려워해도 정시 내용 어려워해도 얘가 하는 걸 보니까 얘는 너무 이미 이 학과에 대한 열정이 보이고 그리고 탐구성 그리고 이의 장래성이 보인다 하면은 그 부분을 또 녹아내서 이제 자소서를 잘 써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좀 알고 저희 올해 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종으로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장점을 잘 살려서 갔어요. 근데 또 구체적인 것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자소서를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금 애들을 계속 봐주고 있었는데 사실 자소서는 저희 있는 생기부를 기반으로 거기 있는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없는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있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거를 느꼈는지 그거를 사실 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메모를 좀 친구가 해놔서 그거를 베이스가 있으면 나중에 글을 살릴 때 좀 좋고요. 이제 그게 좀 없으면은 있는 내용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소서를 애들이 자소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페이퍼 하나 가지고 우리 애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눈에 딱 띄어야 돼요. 눈에 띌 수 있게끔 지금 항목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1, 2, 3번은 공통문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 입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있어요. 저희 대신교육이라고 이제 강남권에서 원래 입시해주시는 이제 그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대표님이 같이 오셔서 저희 애들 이제 그 자소서 특강을 따로 해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5월 정도부터 이제 7월을 시작하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첨삭을 진짜 한 명당 최소 한 5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이랑 일단 1차로 하고 1차로 대표님이랑 해서 이제 공통문항만 해주시거든요. 1, 2, 3번만. 그거에서 이제 소재거리 잡아가지고 이제 윤곽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4번 문항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4번 문항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해서 좀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하나 쓰는 것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한 명당 제가 이제 메일을 풀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새벽에도 상관없이 애들이 계속 보내면 그거 계속 보내고 첨삭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준비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지금 이제 유인물 드렸으니까 거기서 한번 자세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좀 사실 늦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 좀 공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고 엄마만 안 듣고 좀 더 하려고 중요하다 얘기해도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좀 자꾸 안 하고 그래도 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 막 그만할래요. 지금 이번에 기말 보고 나서 유난히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수시는 안 할래요. 정시할래요. 그리고 좀 지쳤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제 뭐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비율이 3학년 거가 지금 얘네들은 1년치가 들어가잖아요. 얘네는 1년치가 들어가고 얘는 그러니까 1학기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험 2번으로서 우리가 40%를 이제 할당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율이 이 40%로는 써있지만 사실 40%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한 50% 가까이 된다고 느끼고 이때 3학년 때 어떻게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수시 지역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수시도 끝까지 하라고 해요. 왜냐면 범위가 이게 70% 가까이 되는 건 너무 크잖아요. 이게 학종만 비교해도 그렇고 교과는 저희가 쓰기가 힘들어요. 교과는 제가 이제 작년에 간 애들 보면은 1.86 나오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예 활동하기 싫고 저는 학교에서 시험만 잘 볼래요. 그래갖고 이제 성적 머리 진짜 좋아요. 너무 공부 잘하고 얘가 이제 하나 가르쳐주면 응용 문제까지 바로 가는 친구인데 자기는 활동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요정되고 이과고 남구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눈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상향을 해서 교과만 쓰니까 건대랑 동대 썼어요. 건대랑 동대를 이제 교과를 해서 상향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해서 저희가 과기대랑 숭실 그리고서 이제 좀 딴 것도 좀 썼는데 이제 요런 위주로 좀 쓰고 했었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과기대랑 숭실 붙어서 과기대 갔거든요.
이제 애들도 생각하는 게 1점대 나오면 그래도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 막 맨날 하는 습관처럼 하는 말 있거든요. 옆에 세종대만 보내주십시오. 막 이래요. 자기 3등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좀 죽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활동은 없고 이제 교과만 해가지고 나 그래 좀 하는데 이 정도면 나 갈 것 같은데 하는데 사실 현실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이제 슬슬 애들도 눈을 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사실 체감이 잘 안 돼서 올해 간 친구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잘 가기는 했는데 올해 간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서울대 붙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연대 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보기 좋은 친구들 좀 이제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 이제 상위권에 있는 어머님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준비한 게 그래도 좀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붙은 애들은 이제 교과 위주로 해서 얘네는 거의 활동이 좀 많이 없이 그냥 교과 위주로 해서 대학을 갔었는데 얘네가 2등급 2초 중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합격했던 학교를 보면 과기대 갔고 제가 이제 공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기대 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숭실대 그 다음에 광운대 상명대 거의 대부분 남고 애들이 이제 컴공을 좀 많이 갔어요. 요렇게는 완전히 합격을 했고 여기서 조금 더 눈 낮추면 이제 가천대까지 쓰긴 썼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대학의 내입료가 좀 낮은 것 같죠. 뭐 이제 얘네는 교과로만 갔으니까 이게 한 단계가 낮아지더라고요. 좀 그런 상황이 이제 교과는 아예 생기부를 안 보죠. 성적만 보고 성적 플러스 최저. 성적이랑 이제 최저 맞춰서 가는데 최저는 대부분 약간 완전 스카이 아니면 그냥 2합 6 정도. 2합 6이나 7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정도 해서 작년 애들은 좀 이렇게 많이 갔고요. 올해는 저희 애들이 고1 때 들어올 때부터 미리 이제 저희 입시 내비게이션이랑 프로그램 통해 같이 준비하면서 애들이 들어올 때도 저는 수시로 갈래요. 올 때부터 그냥 생기부를 그렇게 울면서도 다 튕기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3년이 딱 되니까 올해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종합으로 해서 이제 많이 갔고요.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1등급 때도 있었고 2등급 때 애들도 좀 있었는데 1등급 때 애들이 이제 그 스카이 간 거고 이제 서울대 고려대 갔고 아니 연세대죠. 고대는 좀 아깝게 근데 연세대 갔고 네, 저희 애들 이번에 한양대를 2명을 붙었어요. 최초 합격으로 하면 2명 한 명은 이제 전액장학금 받고 가요. 그래갖고 이제 가고 이제 경희대도 이제 지금 이번에 원래 2명이었는데 3명까지 된 것 같아요. 네, 올해 붙은 애들 지금 이렇게 추가 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거 쓸 때만 해도 여기 없었는데 얘네 지금 다 붙었거든요. 밑에 애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글씨가 좀 작죠.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요렇게도 많이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이제 참 이게 제가 체감을 하는데 딱 봐도 생기부가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막 볼 게 너무 많아서 막 넘기면서 골라서 보는 거고 우리 애들은 이제 볼까 하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이 3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반영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또 2등급 때는 이렇게 해서 애들 많이 갔어요. 여기 이제 2등급 간 친구가 여기 경희대. 여기 가고 과기대 가고 올해는 국민대를 진짜 많이 갔어요. 국민대는 거의 뭐 쓴 애들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국민대를 하나도 없어요. 국민대가 작년에 좀 유난히 30대 1, 35대 1 좀 터졌어요. 국민대가. 뭐 국민대가 원래 저희가 약간 좀 깔고 가고 막 이랬었는데 뭐 등급대 애들이 썼던 애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오히려 그 위에 대학이 붙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좀 그게 하향평준화 돼가지고 이제 국민대 쓴 애들이 좀 이번에 많이 갔고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지금 이게 올해 간 친구들만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이제 지금 여전히 휴가 학교에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보였으면 하는 애들을 제가 한 6명 정도 추려봤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과 계열인데 대원고 학생이고요.
건축학과를 처음부터 가고 싶었던 친구예요. 성적에 맞춰서 간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약간 꿈이 이쪽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계속 써서 고1 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친구. 이 친구 좀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 애들 사이에서 거의 연예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학생회장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스펙이 좀 좋았고 리더십도 잘 녹아 있었고 그 다음에 생기부 자체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오픈해서 바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혹시 이제 제가 1대1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어떤 생기부여서 좋았다고 말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건축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장으로서 아니면 뭔가 본인이 이루어낸 그런 것들이 생기부에 잘 녹여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광진구 페스티벌 해가지고 가서 했었던 활동들도 좀 녹여서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했었던 걸 기반으로 가서 어떤 발표를 해서 어떤 거를 느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잘 들어갔었어요. 그 이제 자소서도 되게 수정 많이 해서 갔었고 이 친구가 이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을 이제 일부 따온 거예요. 그 이제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 때문에 이게 1.4등급이거든요. 공부를 잘했죠.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시죠? 네, 괜찮으세요? 확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이제 3년치를 해서 보면은 전체 등급을 그냥 100% 환산했을 때 1.67등급이 나왔었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 1.43 이게 좀 아쉽지만 이게 1.87 좀 내려갔죠. 2학년 때 2.5까지 좀 이때 조금 예상치 못하게 좀 점수가 좀 낮게 원래 열심히 했는데 그때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걸 극복을 해서 이제 다시 위로 같이 올라간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활동도 워낙에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몇 개 대학들을 같이 넣어서 봤는데 이제 요 대학들이 나온단 말이죠. 저 여기서 그냥 써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건대 이게 숫자가 학교가 같이 보여야 되니까 조금 줄일게요. 저희가 프로그램 돌렸을 때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순서해서 여기 합격할 거라고 봤고 여기 합격 여기는 추가 합격할 것 같다. 서울대. 그 다음에 여기 합격. 얘는 진짜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서울대까지 쓴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도 마지막에 진짜 고민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서울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내신 물론 학교에선 잘했지만 서울대 쓰기에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쓸 때 지금 교과가 거의 뭐 이제 최저로 나왔어요. 교과 성적만 보면은 서울대 쓰기에는 너무 최저. 부족하다고 뜨고 일단 합격하고 여기 합격할 거라고 예상하고 여기도 합격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제 나름 학교에서 이제 되게 우수해서 이제 잘하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국민대까지 쓸 생각을 사실 원래 안 했어요. 1.67인데 국민대 쓰려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자꾸 마음에 쓰고 있으면 이제 솔직히 대학 가려고 이제 9월에 수시카드 막 쓰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얘네들이 다 떨어져서 내가 여기도 못 가면 어떡해? 그래서 안전하게 쓰자 해서 그 대신에 교과를 쓰자. 얘는 학종 쓰지 말고 100% 붙을 때니까. 그래서 썼던 국민대였어요. 여기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실제로는 이제 얘가 여기 합격했고요. 최종으로. 최초 합격했어요. 여기도 합격했고 여기도 합격했고 여기가 한양대가 붙은 거죠. 여기까지 붙었어요. 그 이상하게 중앙대는 예비도 안 떴어요. 여기는 그냥 아예 불합돼 버렸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1차 합격을 했어요. 1차 합격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물론 상황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이제 학종이 진짜 알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제 저희 그 3년 전에 17학년도에 서울대 2명 갔을 때 그 친구들은 원래 고등학교 지원할 때도 특목고 가려다가 그냥 대원고 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거의 뭐 1.2, 1.3? 요
요 정도 되는 등급이었고 얘네는 모의고사 봐도 막 1등, 2등 막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 내신은 진짜 잘 챙겼지만 모의고사는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점수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수능 점수 보면 여기 갈 수가 없어. 절대 못 가. 지금 인서울도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지만 이제 내신 진짜 잘 챙기고 활동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합격을 만들어낸 거죠. 1차 합격해서 가서 면접 봤는데 서울대는 면접이 심층 면접이에요. 그래갖고 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 관련된 거를 수학 문제랑 이제 한 3개 정도 주고 거기에 관련된 거 그냥 받아서 한 1시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 되면 가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고 교수님들한테 이런 면접을 하는데 얘도 자기가 이제 서울대 그냥 꿈의 학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1차 붙은 거야. 갖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애가 갑자기 이제 막 일주일, 2주일 남았는데 갖고 이제 급하게 잠깐 막 가가지고 서울대 입시 대비하는 반 가가지고 잠깐 배워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경험하고 온 거죠. 이제 1차 합격 때 그래도 너무 기특해서 잘하 이거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하고 이 친구 여기부터 지금 올해 이제 한양대 갈 거예요. 얘는 솔직히 성실하기도 엄청 성실했고 또 기본적으로 인성도 너무 훌륭해서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너무 이제 칭찬이 잦아있던 친구라 이제 아마 면접에서도 아마 충분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약간 여러모로 완벽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잘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 아까 말했던 이제 문과에서 전교 1등 하던 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성적이 되게 우수하죠. 거의 얘는 좀 실수라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문과기는 했지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확통 같은 경우는 문과가 이제 과목이 이과랑 동일했기 때문에 그냥 문과, 이과 데려다가 같이 했었거든요. 문이과를 다 합쳐놓고 시험을 봐도 얘가 1등이야. 그 정도로 얘가 잘했어요. 근데 또 겸손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였고 좀 이제 뭐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1.2나 1.3대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얘한테서 이제 좀 많이 기대를 또 하고 이제 거의 스카이만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던 친구죠. 얘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학교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서 지금 연대를 뺐어요. 연대를 안 쓰고 스카이 다 쓰자니 좀 3개, 6개 카드인데 3개 다 쓰려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갖고 이제 그냥 이제 고대 쓰고 요거 이제 예상한 건 여기 추가 합격 예상 있고 여기 합격 예상 있고 얘를 추가 합격. 근데 이게 지금 1.3 뭐 이런 1.4 이렇게 나오는데도 얘도 여전히 교과로 봤을 때는 교과 성적은 최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서울대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오고 여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합격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얘네는 이제 앞에 친구랑 차이는 뭐냐면 앞에 친구는 자기가 안 될 거 알잖아요. 최소도 못 맞출 걸 알아요. 진짜 2합칠도 진짜 고민하면서 썼거든요. 이것도 겨우겨우 썼었는데 다행히 2합칠은 나왔지 얘가. 근데 이 친구는 원래 항상 이제 수학은 무조건 1이었고 독보적으로 1이었고 그 다음에 영어랑 국어도 이런 게 못해도 2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이런 거 뭐 우습지 이러면서 썼거든요. 3화보 이런 거 여기 2개 3등급 이상 이게 2가 나와야지만 이게 해당이 되는 이런 거 이게 3합 6이었을 텐데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요것도 2 맞추고 요것도 2에서 맞춰야지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수학이 항상 1 나오니까 못해도 2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얘가 수능을 딱 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국어 때부터 배가 너무 아팠대요. 제가 볼 때는 과민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국어 때부터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수학의 그 가치, 영어까지 계속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나가 3이 나왔어요. 하나가. 네, 미끄러져가지고 2, 3, 2가 2, 3, 2 수학이 원래 1이 나오잖아요. 항상. 근데 한 개 차이로 2가 나왔어요. 이 올해가 수능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진짜 이상했는데 이따 수능 컷도 말씀드릴 건데 올해 문과 나형 문제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운도 좀 안 따라줬고 그래서 1 나오던 게 2가 나와버리고 2 나오던 게 3이 나와버려서 요게 2는 좀 유지가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안 됐어요. 이것만 하나 따라줬어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자기가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나중에 이게 또 되게 힘들었던 게 결과 발표가 얘네가 다 먼저 났는데 얘네가 다 안 됐다네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양대 나는데 이거 붙었어요. 그리고 요거 전액장학금 얘가 받는 거거든요. 얘가 전액금 그래도 이걸로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 얘를 보면서 저 정도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또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너무 그것만 목숨 걸 필요도 또 없구나. 그래서 학종이 확실히 이제 생기부 기반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좀 했죠. 이 친구는 행정고시 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행정학과를 계속 꾸준히 준비를 했던 그 친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고에서 이제 간호학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말고 남고에서도 이번에 간호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도 들어올 때부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이 좀 간호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호학과 같이 보내려고 고1 때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를 했던. 활동도 좋은 게 많이 있었고 이제 성적도 좀 우수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근데 간호학과가 서울에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여기 써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인서울하는 간호학과는 거의 우리가 그래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렇게 얘는 지금 요거 등급 점수 이제 100%에서 2등급 나오는 2.00 나오는 친구거든요. 얘가 이제 여고인데 이렇게 간호를 지원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얘가 잠시만요. 이제 예상 커리큘럼 돌렸을 때는 다 합격할 거로 나오더라고요. 얘도 좀 이제 최저가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최저는 무조건 없는 거 쓸래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학종만 준비해서 그냥 요것만 했기 때문에 최저 있는 거 저는 무서워서 하나도 안 쓰려고 거의 뭐 최저 있는 거 하나도 안 썼죠 지금. 그러니까 아예 다 올 최저 없는 거 썼고 학종에만 맞춰서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좀 성적도 좋았지만 활동이 이제 간호학과 관련 간호 메타 패러다임 뭐 이런 기 때문에 자소서에도 또 잘 녹여서 했는데 다 붙을 거라고 예상을 좀 했어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처음으로 가천대가 합격을 했고 경희대는 예비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오히려 예비 19번? 예비 9번 이렇게 나왔는데 성신을 저희가 이거 쓸 때는 성신을 무조건 붙지 않겠어? 라고 좀 깔고 썼었는데 오히려 얘가 예비가 뜨고 가천도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가천 간호가. 간호가 진짜 유명해요. 여기 대학병원들이 잘 돼요. 가천 메디컬은 너무 유명해요. 다 인천에서 따로 빼서 하잖아요. 캠퍼스를. 얘네 거의 취업률 100%. 재작년에 간 친구도 여기 지금 다니는 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거기는 그냥 가천에서 이제 간호랑 물치는 그냥 취업률 100%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대요 제도가. 그래서 가천 간호 되게 가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붙고 요렇게 뜨고 그 다음에 아주대 합격하고 인하대 나오고 중앙대는 그냥 아예 1차 때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제 경희대를 사실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좀 기다렸는데 이게 다행히 어제 합격이 떴어요. 4명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격. 그래서 이제 경희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동이 너무 좋았기도 했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지만 좀 오르락 내리락 이게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우수해야 내가 붙는 게 이게 아니라 얘네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활동으로 좀 커버를 해주면 그게 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애를 지금 2학년 때까지 생기부를 미리 좀 보실 수 있잖아요. 나이스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이스 들어가기 조금 불편하시면 학교에서 그냥 지금 2월까지는 저희가 수정 기간이거든요. 2학년 생기부를. 그래서 거기에 부족해서 안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독서랑 봉사, 특히 그거 먼저 챙겨주시고, 그게 없어서 지금 올해 학종을 못 썼던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활동 동아리 같은 것도 열심히 해놓고 이제 독서란이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그게 부족해서 못 쓴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학과로 독서랑 이제 세특사항이나 이런 거 좀 보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좀 써달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거 그냥 그대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월 되기 전에 2학년 마무리하고 1, 2학년 때 들어갈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건 3학년 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학년 것까지 잘 사용해가지고 2학년 마무리하면서 거기까지 좀 거기까지 좀 이제 거기까지 어머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이제 교육과를 가고 싶었던 여고 친구가 한 명도 있었어요. 얘는 이제 세부적인 거 지금 이렇게 나온 게 그게 아니라 얘 올해랑 내일이랑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입시 대비할 때 저희가 상담만 하려고 집어넣어서 그냥 상세 입력 안 하고 내신 1.8 나오길래 그냥 1.84 그냥 딱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때는 사실 가기가 정말 힘든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거 가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썼던 자소서 중에 이 친구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고 이제 글도 워낙 잘 썼고 또 이제 얘도 가지고 있는 게 좀 우수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좀 골라서 거기서 많이 썼거든요. 부족함 없이.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예상하기로는 성대만 추가 합격? 나머지 학교들은 다 합격할 거라고 예상이 떴어요. 예상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째 얘가 또 운이 안 따라줬는가 이 3합 5도 이제 좀 못 맞췄고요. 이게 지금 다 안 됐어요. 이게 다 안 되고 마지막에 숙대 하나 붙었어요.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발표가 나서 사실 그 문과 1등 친구랑 걔는 남고에서 1등이었고 얘도 여고에서 이제 전교 5등 안에 드는 우수한 자원인데 얘네 둘이 마지막까지 나머지 5개가 다 떨어져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수능 보고 나서도 합격 나올 때마다 저희도 매번 불러갖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이거 붙어서 이제 기적적으로 갔거든요. 저희도 너무 걱정이 많았었는데 진짜 감사하게 갔어요. 그리고 숙대까지 여고는 여대를 하나 정도는 쓰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여대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기타 이제 다른 이제 남녀 공학인대에 비해서는 조금 낫기는 해요. 조금 낫기는 해서 이제 애들 처음에 쓸 때는 여대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고 나와서 여대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니까 그 안에서 여대를 하나 정도는 쓰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애들 솔직히 우수한 친구들이었잖아요. 1등급 때 후반에다가 2초. 저희 이번에 진짜 학종으로서의 최대 수혜자로 뽑는 친구인데 남고에서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대로 좀 해볼게요. 등급만 보면 지금 너무 낮죠? 근데 왜 얘가 어떤 기적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제가 이제 얘를 선택을 했을까? 등급만 보고 이제 전화 이제 케미쌤이나 이 친구는 인서울도 진짜 힘들겠다. 경기도 쪽으로 해서 찾아볼까? 그래서 제가 상기대랑 그 다음에 원래 이 4등급 친구들 이제 4.2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대진대 이게 대진대 포천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대진대 또는 한림 그리고 여기서 되게 상향하면은 그거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한양대 에리카운 아니면 경기대까지 경기대도 그래도 3 나와야 돼요. 3점대 나와야 되고 이제 보통 요때 애들이 붙는 진짜 그거 조금 더 올리면 건대 글로컬까지 건대 글로컬도 3등급 중반은 나와야 되는데 못해도 3초 안전이긴 해도 근데 요렇게 되는데 얘도 이제 이 내신만 봤을 때는 4점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이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컴공을 가고 싶은 애였어요.
근데 자기가 컴퓨터 관련된 동아리장으로서 그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까지 학생부에 되게 많이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관련된 게 많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몇 번 했을까 할 정도로 생기부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나 캐릭터님 보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대신교육에 있던 대표님이 보시더니 얘는 이게 활동이 너무 좋아서 학종으로 3,6대까지 되겠는데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대를 그래 한번 써보자. 완전 최상으로 쓴 거죠. 그렇지 3,6대 안 되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6대 갈라 그래도 2등급 중반 넘어가면 제가 좀 이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3,6대까지 최상으로 이제 해서 써보고 이제 가천은 적성이에요. 얘는 적성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내신이 아니라 적성고사 보려고 쓴 거고, 그다음에 경기대 수원 캠퍼스 썼고, 3,6 쓰고 이제 산업기술대 쓰고, 그다음에 여기 한성대 또 한성대를 2개 썼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좀 이거 썼는지 요거랑 한성대 2개 쓸까 아니면 그냥 수원대를 하나 쓸까 그걸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상을 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상을 돌렸을 때 이제 여기가 서류 같은 게 보통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서류가 보통 나오고 가천대는 어차피 적성이니까 상관이 없고 예상은 얘가 좀 불합으로 떴고 여기는 경기대 무리 그 다음에 3,6대가 취합이 될 거라고 뜨더라고요. 얘도 교과는 최하로 나왔어요. 최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취합 예상하고 여기 나머지 합격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3,6대가 제일 먼저 발표났는데 얘가 그냥 최초로 합격을 한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한 10월 말 정도? 수능 보기 한 2주 전? 그때 발표가 났어요. 학교에서 난리였어요. 얘가 붙은 게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얘가 간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붙을 거 알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은 이미 붙을 거라고 붙었어요. 너무 여유롭게 얘기하고 저희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요거를 딱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적성 안 봤어요. 시험도 안 보고 왜냐면 1승이 지금 제일 최상향이 이거였으니까 이것도 안 보고 상기대를 1차 붙었는데 요것도 면접을 보러 안 갔어요. 나머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3,6은 붙고 그래서 얘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학종으로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구나 저희한테 지금 그런 선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얘가 이제 이과계열에서 이렇게 통분하는데 4점대였고 요 다음 친구가 이제 다음 친구가 이제 비슷한 얘도 4.2였거든요. 근데 얘는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남고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학생부 활동을 약간은 했는데 별로 이렇게 자소로 글재주가 좀 별로 없어 잘 쓰진 못해요. 저희 커버를 해주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내신이 4.2 정도 되니까 얘가 이제 얘랑 비교했을 때 성적이 거의 똑같은데도 이 친구는 이제 요런 데 안 돼서 안 되고 요게 지금 이제 예비가 뜨고 여기 대진대 붙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등급대 가는 친구들이 가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비교 대상이 얘가 정말 너무 기적적으로 잘 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애들까지 하고 요 이외에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애들이 되게 많지만 또 이제 조금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수학 중에서 항상 되게 잘하는 애가 이과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얘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얘가 무조건 2 아니면 1이야. 좀 실수하면 2. 요런 애가 있었는데 얘랑 이제 한 내신이 여기 A 친구고 여기 B 친구. 얘는 내신이 한 4.2 정도 되는 어떤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너무 독보적이어서 너무 잘했고요. 얘는 평소에는 3, 4, 5 모의고사 치면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내신도 낮고 하니까 본인은 정시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정시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너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이 지금 막 이렇게 4등급 나오는데 이게 어떡하겠냐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좀 뚝심 있게 정시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수능 봤는데 얘랑 등급이 똑같이 나왔어요. 수학 등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얘는 애초부터 정시할 거예요 하고 고3 초부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준비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하다가 애들이 한 7월 말까지는 그냥 무조건 나는 수시만 할 거야 하고 아예 정신 쳐다도 안 보고 모의고사 봐도 신경도 잘 안 써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제 점수가 이제 우리 내신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때부터 그래도 수능 때까지 11월까지 그냥 공부해요. 근데 이때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 막 기출 풀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 3개월 사이에 하기 너무 빠듯하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 아예 초부터 했잖아요. 예비 고3 올라올 때부터 자기는 정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애가 갈 수 있는 게 어딘지 이제 애들이랑 이제 학생이랑 잘 얘기를 해보시고 생기를 딱 열어놓고 우리는 어떤 카드를 쓸 때 유리하겠다 이거를 좀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상의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그래도 수시 최대한 종합으로 쓰자. 카드 만들고 정시는 어디까지 만들 건지. 이게 최저는 너무 걱정 안 해도 최저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쓰게 될 때는 완전 극상이들은 사실 2 나와줘야 돼요. 여기는 3합 6까지. 3합 6까지는 고려하고 진짜 빠듯한 거는 또 여러 개 좀 있는데 이제 3합 6이나 7 요렇게까지 가는 학교는 좀 이게 저희가 들었을 때 좀 최상위인 학교들 10위권 대학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저희가 좀 널어보려가지고 이제 국승세단이나 아니면 이제 건동홍 요 라인까지 가면은 2합 7 또는 2합 8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는 3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야 되고 가끔 운 좋으면 2 나오면 좋죠. 그 2를 하나 만들어라 하면 애들이 좀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무조건 3 나오는 게 하나는 있어야지만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쓸 수 있어요. 혹시 미끄러져서 2합 6이 돼도 뭐 3이나 4가 되든 뭘 해도 가탐을 하나만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한 과목 준비해서 탐구 영역 해가지고 맞추면 되니까 최저 라인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요거 2 만드는 거 가탐 2개 들어가요. 서울대는 좀 얘기가 달라요. 2개 평균으로 들어가니까 서울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시 써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 최저만 맞출 수 있는 게 한두 과목만 있어도 수시 쓸 때 카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좀 미리서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겨울 때 탐구를 하나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2나 3이라도 겨울방학 동안에라도 탐구를 하나 좀 만들어 놓고 뭐 수학은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렇게 좀 이제 미리 좀 이제 아예 카드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좀 이제 전략을 미리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소서 5월쯤에 저희 만약에 있으면은 그것도 미리 좀 해주시고 7월 돼서 쓰면은 첨삭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게 좋은 글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소서까지 좀 미리 신경 써서 해주시면